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날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자,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중간중간 멈추면서 집중해서 이 학습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4단원의 소단원 1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 김유정 작가의 봄봄이라고 하는 4단원의 소단원 3을 이미 학습하고 시험을 봤고요. 이번 시험에는 4단원의 소단원 1,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두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학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사랑, 그 속에 담긴 아픔. 여러분, 사랑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 사랑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프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핵심 키워드 벌써 2개 찾아봤네요. 뭐랑 뭐? 네, 사랑과 아픔. 근데 고전 작품 배운다고 했죠? 즉, 옛날 옛적에도 우리 조상들도 이런 사랑의 아픔을 노래했구나, 문학을 통해서 노래했구나 라는 거 감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 생소합니다. 장르도 생소해요. 고려가요라는 장르고요. 작품 제목 서경별곡입니다. 그럼 우리 고려가요 서경별곡 학습하기 전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0쪽입니다. 학습활동도 중요하니까 꼭 같이 보셔야겠죠? 첫 번째 학습 목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엔 노트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한국 문학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중요한 부분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감정이고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겠네요. 근데 그게 한국 문학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핵심 부분입니다. 한국 문학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 중요하게 다뤄질 거란 느낌 오시죠? 그럼 딱 표시해놓고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 내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어서 선생님이 영상 찍고 있는데요. 몰골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원이, 선생님 몰골 어때요? 선생님이 성원이한테 몰골을 물어보는 이유는 선생님 반 친구들은 알 겁니다. 물론 성원이가 선생님한테 몰골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 성원이 지금 얼굴 빨개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입술도 막 다 지워졌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생님 얼굴을 보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은 이어서 수업합니다. 자, 교과서 121쪽에 보면요. 이번 학습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키워드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첫 번째,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핵심 부분 어디?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자, 시적화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서정관례를 감상할 수 있나요? 키워드 여러 번 익숙했던 거 나오네요. 자, 시적화자와 서정관례. 여러분, 서정관례 무슨 뜻이에요? 네, 정서를 노래하는 시와 같은 갈래들을 서정갈래라고 했죠? 이 내용까지 이해했다면 본격적으로 학습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교과서 126쪽에 있는 고려가요에 대한 갈래 이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고려가요 처음 배우니까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당연하겠죠? 주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즉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어 전승된 노래로 소교로 불리기도 한다. 어렵습니다. 정리하면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에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래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글로 적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가요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소교라는 말 있죠? 이 속자가요, 속세를 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속세라고 하죠. 즉,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냥 일반 속세에서 유행했던 노래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교라고도 합니다. 고려 소교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뭐가 나와요? 고려가요가 무슨 뜻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럼 화면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읊조려 볼까요? 고려가요란 네, 고려시대에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래이다. 그게 조선시대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체록된 것이다. 궁중음악으로 끝. 주로 누가 불렀다고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고려 소교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가요에는 운율을 형성하는 일정한 음보의 반복. 우리 음보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인천남 중에서. 자, 3음보.
3번 끊어 읽는다. 사음보 4번 끊어 읽는다. 그럼 어디를 끊어 읽어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겠죠? 그 끊어 읽는 단위를 음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음보가 반복된대요. 반복되면 리듬감, 운율 생기는 거 알죠? 여음이나 후렴구. 우리 후렴구는 요즘 가요에도 많잖아요. 후렴구 같은 거. 뭐 애국가를 예를 들면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후렴구에 해당되겠죠. 모든 1절, 2절, 3절, 4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요. 그럼 여음구는 뭘까요? 여음구는요,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는 자리에 집어넣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고려가요의 운율상의 특징 첫 번째 뭐 있다고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한다. 반복하니까 운율이 생긴다. 두 번째, 고려가요 특징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음이나 후렴구. 자리가 남을 때 소리를 집어넣거나 반복되는 후렴구 등을 통해서 음악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운율을 형성한다. 두 번째 특징 여음이나 후렴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를 서경별곡에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지금 밑줄 치고 일정한 음보의 반복 이런 걸 외우는 친구들은 하수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일단 그냥 정리해 놓으시고요. 서경별곡을 통해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고 여음이나 후렴구 등을 통해서 음악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근데 그 음보가 몇 음보인지 바로 밑에 나오네요.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3음보는 한국, 우리 시가문학, 시가라는 건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서정 갈래의 시문학의 전통적인 율격. 우리 민족은 3음보의 율격을 노래에 많이 실었구나. 선생님, 오늘날에도요? 네. 뭐가 있을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것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부분도 세 부분이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아닙니다. 의미로 끊는다 그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음보는요. 우리 옛날부터 고려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전통적인 율격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또 사음보의 시조가 유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는 게 이번 4단원이다 라는 거 마음속에 넣고 그 다음 이제 서경별곡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려가요의 특징을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서경별곡의 일부를 실어놨는데요. 읽으실 수 있을까요?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위 두어렁정 두어렁정 다링비리 알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또 신나가지고 복도에서 외치면 선생님 외계어로 간주하고 100번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반적인 형식을 통해서 고려가요 앞에서 정리했던 특징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내용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려가요는 무엇이죠? 무엇을 고려가요라고 해요? 대답하고 있나요? 언제? 네, 고려시대에 주로 어디서? 네, 민중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전해지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노래이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다? 속세에서 부르던 노래다. 그래서 고려 소교라고도 했다. 기본 개념 오케이? 자, 여러분도 책에다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근데 이거 우리 훈민정음 할 때 배웠던 문자들 많잖아요. 고려시대에 썼다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썼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을 텐데요. 앞에서 얘기했죠? 고려시대 유행했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를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고려시대 유행했던 노래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전된 걸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채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표기로 쓰여져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었냐면요. 여음구라는 말 썼어요. 우리 기억나요? 아까 여음이나 여음구나 후렴구라고 했었는데요. 여음구 다른 말로 조흥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조흥구 무슨 뜻? 흥을 돋운다 이런 뜻이에요. 뭐 노래하다가 아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음구고요.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음구고 조흥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음구는요. 남는 구절에 남는 자리에 남는 자리라고 표현할게요. 남는 자리에 슬쩍 넣어주는 거거든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목적은 뭐라고요?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자, 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말하는데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상관없는 불필요하지만 들어간 표현 보여요? 어디요? 아질가, 이 부분이요. 아질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평양이 서울이지만 이런 부분인데요. 남는 자리에 흥을 돋우기 위한 표현으로 뭐 집어넣었어요? 아질가. 우리 이런 게 바로 이 작품에서 서경별곡에 나오는 여음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질가 있고요. 자, 왜 쓴다고요? 흥을 돋운다, 남는 자리에 사용한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음구와 함께 우리 후렴구라는 말도 있었죠? 후렴구는 지금의 가요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사, 1절, 2절에 상관없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후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는요, 여러분 찾아주실래요? 각 부분의 후렴구 보이세요? 어디요? 반복되는 부분 위 두어령성 다링디리 여기도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서경별곡의 후렴구예요. 그럼 여러분 후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렴구도요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여음구처럼 반복하면서 뭘 맞추기 위해서 흥을 돋우면서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후렴구와 여음구를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조금 분리해도 됩니다. 근데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후렴구의 기능 첫 번째, 뭘 돋운다? 흥을 돋운다. 흥을 돋우고요. 그럼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거든요. 즉, 이 두어령성, 다링디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연이 나눠져요. 우리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합니다. 연을 나누다 한자로 바꿔주세요. 나눌 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렴구는요. 여기서 지금 분연의 기능을 해요. 연을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내용적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다링딜이 무슨 뜻이에요? 묻지 마세요. 선생님도 몰라요. 왜?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냐면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작품의 의미 해석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의미는 없다. 그럼 여러분도 공부할 때 저 부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내용적 의미는 없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 부분, 통일성이라는 부분이요. 통일성.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부분 하나 툭 던져주고 여러분한테 윤동주 오빠의 귀의 한 부분을 툭 던져주고 이 부분 다시 툭 던져줘요. 그럼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겠죠. 왜? 같은 후렴구를 쓰고 있는 이 작품은 같은 작품에서 나왔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통일성을 나타내는 게 어디 부분이다? 후렴구이다라는 거 기본 개념 머릿속에 넣으시면요. 고려가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백성들 사이에서 불렸던 노래다. 근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채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표기를 갖추고 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가 있다? 운율적인 요소로서 여음구와 후렴구가 있다. 둘은 묶어서 봐도 괜찮다. 작품 해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근데 여음구는 남는 자리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넣는 표현으로서 우리 이 작품에서는 아질가라는 부분에 해당하고 후렴구는 조금 더 중요했죠. 흥을 돋우기도 하고 연을 나누기도 하고 같은 작품이라는 통일성을 보여주면서 내용적인 의미는 없다. 우리 여기 나오는 위 두어령성 다링딜이 후렴구라는 것까지 넣으면 이제 내용을 볼 자격을 얻습니다. 자, 126쪽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특징을 정리했다면 나머지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고려가요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이 되었던 거고요. 그 전부터 불려왔던 겁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조선시대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는 남녀 상열지사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럼 남녀 상열지사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네요. 무슨 뜻일까요? 남녀 상열지사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란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 공부하던 학자들은 남녀 간에 막 사랑을 막 노래해. 그러면 너무 저급해. 저런 걸 겉으로 표현하다니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요, 고려가요의 그 가사나 내용이 조금 음란하고 수준이 낮다라고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남녀 상열지사라는 평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이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한 우리의 감정이죠. 평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녀 상열지사라는 건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관점이고요. 고려 가요를 살펴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생활 감정을 잘 느낄 수가 있다. 고려가요의 내용적인 특징, 그 다음에 형식적인, 운율적인 특징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옷이 바뀌었죠? 다른 날에 이어서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2교시 선생님 공강 시간에 통신 일반의 장소를 협조받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올린 영상 2개를 모두 시청한 회로 일반의 지우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와서 아주 기뻤습니다. 질문했더니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들어갔을 때 우리 누리별도 선생님이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막 해주면서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는 어필을 해줬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서경별곡 내용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겁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의미 파악하면서 작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해석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해석해주는 내용을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부분의 앞부분은 제외하고 뒷부분의 의미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영상을 찍다가 종이 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소음이 들어가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작품을 볼 때에는요, 모르는 말이라고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과 연결하면서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1년부터 모르겠는 말들이 막 나오죠.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반복되는 표현들은 빼시고요. 반복되는 거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만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년입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일단 반복되는 거 여러분 찾아주실래요? 서경이 반복되죠? 그럼 앞에 건 선생님 과감히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서경이 뒤에 우리 낯선 표현 나와요. 뭐? 아질가.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려가요에는 남는 자리에 넣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었죠? 남을 여자를 써서 여음구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첫 번째 1년에서 여음구 찾을 수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가는 표현 뭐가 보여요? 아질가. 그럼 이 아질가는 뜻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지우시고 얘도 지우고 그럼 남는 부분 어디요? 여기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1년의 내용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근데 우리 여음구도 있다. 후렴구도 있다. 그 다음 고려가요 몇 음보? 하나, 둘, 셋. 세 번씩 끊어 읽는 3음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3음보가 드러나는지 찾아야 되겠네요. 선생님,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 음보 아닌가요? 그러면 바보. 우리 음보라는 건요, 뭐 글자 수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끊는다기보다 의미 단위로 끊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일단 해석해 볼게요. 자, 서경이 아즈가 패스.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어떻게 끊어 읽었는지 감이 오세요?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일단 요렇게 선생님 끊어 읽었고요. 여러분 서경이라는 거 혹시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우리 고려가요잖아요. 그럼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였죠? 네, 개경이었죠. 즉, 이 서경이라는 건 개경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개경처럼 개경이 첫 번째 도시라면 두 번째 도시. 자, 지금의 어딜 말하냐면 평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의 평양 지역이 고려시대의 개경에 버금가는 두 번째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 서울이 마르는 그럼 이때 서울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도시 이름이 아니란 뜻이고요. 서울의 또 다른 뜻은 큰 도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경은 지명이고요. 오늘날 어디에 해당한다? 평양. 자, 서경이 큰 도시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의미상 어떻게 끊어요? 서경이 큰 도시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몇 음보? 3음보가 일단 보이고요.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고요. 의미를 해석하면 서경은 지금의 평양은 큰 도시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아, 서경이 큰 도시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밑에 봤더니 약간 낯설고 왠지 발음할 때 웃음이 피식피식 나오는 표현 있죠?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우리 이게 2년에도 나오고요. 교과서 보시면 3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매 연마다 반복
반복되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다고요? 얘는 후렴구. 후렴구. 우리 후렴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 후렴구 무슨 역할을 하면서 흥을 돋우면서 마치 무엇처럼? 여기 있는 아질가처럼. 아질가는 남는 자리에 쓱 넣어주는 뭐? 여음구. 자, 여음구와 후렴구를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작품 해석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어떤 역할을 한다? 흥을 돋운다 라는 얘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떠올려 주세요. 자, 그럼 얘는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1년은 끝났네요. 서경이 큰 도시이지만 1년의 내용 끝입니다. 이제 2연 내용 살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것에서 앞부분은 패스하시고요. 후렴구 지우시면 남는 부분 어디요? 이 부분입니다. 자, 닭꼰대. 모르면 유추하세요. 모르면 찍으란 뜻입니다.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꽉 막혀버려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모르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앞뒤를 보고 유추하시면 되고요. 자, 닭꼰대, 쇼형경, 고유말은 전혀 유추가 안 되나요? 선생님이 도와드립니다. 닭꼰대, 닦은 곳. 그럼 닦은 곳?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길을 닦다, 도시를 닦다. 즉,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닦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을 조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닦여진, 깨끗하게 큰 도시로 닦여진 소형경. 이 형경 느낌 오죠? 위에 있던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서경. 그럼 얘도 지금의 어디? 평양. 근데 갑자기 작다라는 의미가 붙었습니다. 우리 아까 고려시대의 가장 큰 도시, 첫 번째 도시 어디라고요? 개경. 그럼 개경에 버금가는 정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그래서 뭘 붙인 거예요? 소형경이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그럼 이 서경과 이 소형경 다 같은 곳이죠. 오늘날의 어디를 뜻한다? 네, 평양이고요. 그럼 깨끗하게 닦인 도시인 평양이란 뜻이겠네요. 근데 뒤에 모르는 말 나왔지만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고외말은 자, 기본형은요, 괴다. 우리 예전에 고유어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학습한 적 있었는데요. 우산을 뜻하는 순우리말 뭐가 있었고 슈룹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 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교과서 사파에는 강아지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게 잔디밭에 누워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 무슨 뜻이었냐면 아끼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까요? 자, 깨끗하게 잘 닦인 평양을 교외 말은 사랑하지만 다시요.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굴까요? 누가 사랑해요? 내가 이 평양을 사랑하지만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1년과 2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간단히 해석해보면 자, 서경이 큰 도시이지만 나는 잘 닦인 서경을 사랑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화자가 사랑하는 지역 어디? 서경이구나.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품이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나머지 부분 3, 4연 묶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 2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명 나왔죠? 제목에 일치하는 어디? 서경. 지금의 어디를 의미한다? 평양입니다. 설마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서경이 지금의 어느 지명인지 쓰시오 이런 문제는 내지 않겠죠? 여기서 그런 걸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적화자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 서경이다. 근데 그 서경을 시적화자는 좋아한다. 삶의 터전으로 생각한다. 정도 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내용 받아서 3, 4연 같이 볼 건데요. 여의무론 아질가 여의무론 질삼배 바리시고 자, 반복되는 부분의 앞부분 패스. 아질가는 여음구니까 패스. 그럼 우리 어디 확인해보자. 여의무론 질삼배 바리시고 자,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의무론 질삼배 바리시고 몇 음보, 3음보구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여의다라는 뜻은요 이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올해 자녀를 뭐 출가시켰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올해 제가 딸을 여의었습니다 그러면 시집 보냈다는 뜻. 뭐 아들을 여의었습니다 그럼 장가 보냈다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이 여의다 이별한다는 뜻이었죠. 결혼하면 자녀들과 뭐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의미는 이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의무론 이별할 바에는
질삼배 바리시고 뭔가를 버린대요. 여러분, 질삼배 혹시 비슷한 표현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천 짜는 거 있죠? 우리 그거 뭐라고 해요? 길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삼배를 여기선 질삼배라고 표현했는데요.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봐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화면 밖으로 막 나가는 거 아니죠? 우리 예전에 민화 같은 거 보면요.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천을 짜고 있죠? 이게 길삼배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생계수단으로 많이 했던 일이거든요. 앞에서는 삶의 터전으로 뭘 제시했고요? 평양, 서경을 제시했고요. 지금 3년에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평양도 사랑하고 나에게 이 질삼배는 생계수단이라 아주 중요해. 근데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그 생계수단마저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화자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자, 감 잡았으면 이어서 갑니다. 자, 이 부분 후렴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괴실한데 아까 괴다 무슨 뜻이었어요? 사랑하다란 뜻이었죠? 근데 앞부분 지금 두 번 나오니까 패스. 그 다음 여음구 패스. 자,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누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나는 울어곰? 이 곰 아니고요. 이 뜻은 맞아요. 내가 울다란 뜻이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울면서 존니노이다. 이거 발음할 때 웃는 친구들은 수준 미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쫓다. 따르다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나 생계수당 질삼배도 버리고 뭐 할 거야? 나 사랑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울면서 따를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 그럼 이 노래 남녀의 사랑을 의미하겠구나. 그래서 유학자들이 너무 저급해.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고려가요의 그 의미를 조금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구나. 앞의 내용과 우리 연결해서. 그렇지만 우리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생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민중에서 유행했구나. 그래서 소교라고 불렀구나.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구나. 라고 착착착 이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1년부터 4년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이걸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죠. 의미가 이어지잖아요.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얘는 한 팀이거든요.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자, 여러분이 먼저 화면 잠깐 정리해 놓고 쭉쭉쭉 해석해 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셔야 공부가 될 겁니다. 그냥 받아 적으시면 안 돼요. 자, 서경벌곡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근데 질문. 선생님, 어떻게 연을 구분할 수 있죠? 선생님, 어떻게 아시죠? 큰 힌트 있잖아요. 어디요?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요. 아, 그럼 이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한 세트. 그래서 우리 후렴구의 기능 중에 뭐가 있었어요? 연을 나눈다, 분연의 기능을 한다라고 앞에 있었습니다. 후렴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작품의 의미랑은 관련이 없다.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멈췄죠? 빨리 해석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서경이 큰 도시이지만 지금의 평양을 뜻하고요. 서경은 큰 도시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닦인 이 서경을 사랑하지만 자, 이별할 바에는 누구와?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길삼배도 버리고 생계수단도 다 내팽겨치고 당신이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 근데 울어만 있으면 되지. 곰은 뭔가요? 이 곰은요. 뭔가 덧붙었죠? 울다에 덧붙였죠? 울면서 따르겠습니다인데요. 이 곰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표현 있어요. 다시금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좋았어. 이런 표현 있죠? 근데 사실 이 금 안 붙어도 되죠. 다시 생각해보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붙었을까요? 강조하는 의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울면서 강조하는 의미로 덧붙인 거기 때문에 이 곰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합니다. 서경이 큰 도시이지만 내가 깨끗하게 닦인 이 서경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길삼배도 버리고 날 사랑만 해준다며 울면서 당신을 따를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자, 화자의 성격 좀 보이죠?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리고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당신과 이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년부터 4년을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 여러분 빨리 이야기해 주실래요? 지금 1년부터 4년을 봤더니 화자가 뭐 하고 있나요?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바엔 싹 다 버릴 거야. 난 당신과 이별할 수 없어. 그럼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1년부터 4년은요, 매우 적극적인 이별을 거부하는 사랑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화자가 남자다, 여자다 명시되진 않았지만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어디를 통해서요? 이 질삼배요. 그 당시 선생님이 아까 사진 보여줬을 때 물론 남자들도 길쌈을 하긴 하지만 주로 길쌈으로 생계를 영위했던 사람은 누구? 여자거든요. 아,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서경별곡의 화자는 어떤 화자이다? 여자라고 쓰면 조금 여성 화자라고 써볼게요. 여성 화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생계수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시의 화자가 여성 화자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어디요? 이 질삼배요. 이 천 짜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천을 짠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손 모양 있죠? 선생님이랑 이 손 모양 수업 때 얘기했던 친구 있어요. 누구? 지우랑 누리별이랑 선생님 반의 성원이도 선생님이 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지? 그랬더니 날과 시요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 아주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년부터 4년까지 한 덩어리 어떤 내용?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여성 화자인 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길삼배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년부터 6년 또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1년부터 4년을 묶었었잖아요. 두 번째 부분도 묶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5년입니다. 반복되는 부분 앞부분 패스, 그다음 여음구 패스, 후렴구 패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 여기요. 구슬이 바회에 디신달, 모르면 유추, 잘 모르겠으면 옆에 교과서에 뜻풀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구슬이 이어적기 했네요. 그럼 끊어적기 하면 뭐가 될까요? 구슬이, 그렇죠. 구슬이 바회, 모르면 유추해주세요. 바위에, 구슬이 어디에? 바위에 디신달 무슨 뜻일까요?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 부분 패스, 후렴구니까 패스. 기니딴 아즈가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자, 여기 앞부분 반복되니까 패스, 여음구 패스. 자,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이 부분 보실래요?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이거 나는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얘 아즐가처럼 빈자리에 그냥 의미 채워주는 여음구니까 패스. 얘 여음구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나는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딴 우리 교과서에 뜻풀이 나왔죠?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자, 끈이야. 그칠이까 끊어지겠습니까?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무슨 형태?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대답할 필요 없죠? 그러면서 끊어질 리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우리 이거.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나왔었죠? 지우는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확인했거든요. 자, 우리 여기 어디요? 설의법.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답할 필요는 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강조해요? 끈이 끊어질 리 없다를 강조하는 거죠. 자, 구슬은 유리로 만들잖아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이 목걸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에 구슬이 꿰어 있어요. 바위에 떨어져. 그럼 구슬은 깨질 수 있지만 그 끈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슬의 의미는 뭘지, 그 다음 끈의 의미는 뭘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봐야겠죠. 여러분, 끈에 엮여져 있대요. 당신과 내가 엮여져 있대요. 뭘로요? 사랑으로요. 그러면 이건 이 뜻입니다. 구슬이라는 건요, 당신과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말해요. 겉으로 보면 이별할 수 있으니까 그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지는 걸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 우리의 사랑이 표면적으로 멀어질 수는 있지만 끈은 끊어질 리 없어. 그럼 이 끈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올 거니까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어서 7년 살펴보겠습니다. 즈문해를 아줄가, 즈문해를 외오곰 여신달. 자, 앞부분 반복되니까 패스.
아질과 여음꾸니까 패스. 자, 이 부분 볼 건데요.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달. 자, 즈문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순우리말 중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숫자 1000을 뜻하는 단어. 그게 바로 즈문이었어요. 아마 이거 제어 2반에 재호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혼자 대답했었거든요. 자, 천년을 해, 몇 해, 우리 년을 뜻하는 말 있죠? 1년, 2년 할 때 그 해를 뜻하는 겁니다. 천년을 외오곰, 우리 이 곰은 강조의 의미고 특별히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천년을 외오곰, 외따로 떨어져서 여신달, 살아간들.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이거 해석할 필요 없다고 했죠. 신이 딴 아질과 신이 딴 그추리 까나난. 자, 앞에 반복되니까 패스, 여음구 패스. 자, 신이 딴 그추리 까나난. 우리 아까 이거 무슨 부분? 네, 여음구다. 나는의 뜻이 아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삼음보예요?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삼음보로 끊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신자는요, 믿을 신자예요. 신뢰할 때 그 신자입니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지금 얘도 무슨 형식 취하고 있어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질문한 진짜 대답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끊어질 리 없어. 강조하기 위한 얘도 무슨 표현법이요? 설의법입니다. 설의법.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천년을 서로 헤어져서 지낸들 우리 사이의 믿음은 끊어질 리 없어 이 뜻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5년부터 8년도 묶어서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선생님 칠판을 빠르게 지워볼게요. 우리 5년부터 8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패스할 부분은 빨리 과감히 지우시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면 이해해주길 바라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수 없다란 뜻이고요. 자, 우리가 천년을 외따로 지낸들 우리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리 없다. 즉, 지금의 시적 화자는 당신과 내가 헤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5년부터 8년의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임에 대한, 사랑하는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사이야. 우리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을 거야. 당신도 나를 믿어줘야 돼. 라고 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 맹세. 자, 우리 사랑이 겉으로 잠깐 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을 맹세합니다. 사랑을 맹세하는 부분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작품의 시적 화자 굉장히 적극적이죠. 요새도 적극적인 여성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와 많이 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서경별곡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또 다른 고려가요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은 뭐냐면요. 정석가라고 하는 또 다른 고려가요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서경별곡과 비교할 내용이 많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이 영상 첫 부분에 핵심 내용 정리할 때 다른 작품과의 연계를 강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지금 서경별곡 아니고요. 정석가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인데요. 간단히 볼게요. 근데 어서 눈에 많이 익숙한 부분 보이죠? 왜 갖고 왔는지 감이 오죠? 자, 모르면 유추하는 겁니다.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반복되는 건 뺄게요. 철수산에 놓고 그 쇠가 철초를 먹으면 내가 유덕하신 당신과 이거 아까 무슨 뜻? 이별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무쇠. 여러분 무쇠다리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튼튼한 쇠로 큰 소, 이때 하는 크다란 뜻입니다. 내가 튼튼한 쇠로 큰 소를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무쇠로 큰 소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그냥 이거는 상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소를 어디다가 풀어놓을 거냐면요. 요 한자 혹시 아실까요? 전부 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실제 있는 설악산 이런 지명이 아니고요. 상상해낸 거예요. 어떤 산이냐면 철로 만든 나무들이 가득한 무쇠로 만든 소를 만들어가지고 철로 만든 나무들이 가득한 철산에 풀어놓을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상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소가 그 철로 된 풀,
철로 된 산이니까 철로 된 풀이 나겠죠. 그 소가 그 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내가 유덕하신, 우리 도덕할 때 덕자, 덕이 있는 당신과 여회와지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무쇠로 만든 소가 철로 된 산에서 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그때 당신과 이별할 것입니다. 그럼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이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별 못한다는 뜻이죠? 그쵸?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강조하는 거 이 부분이에요.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봤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표절인가요? 어떻게 보면 표절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고려가요의 큰 특징 중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랬죠? 서경밀곡에도 있고 정석가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이 가사가 그 당시에 유행했었나 보다. 그래서 이 노래에도 들어가고 저 노래에도 들어갔나 보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은요, 인문계에서도 그 서경밀곡이랑 연결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서로 다른 작품에 들어간다는 걸 보고 고려가요의 특징, 어떤 특징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널리 유행했던 구절인가 보다.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해보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쩌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유행했던 가사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더 집어넣었을 수도 있겠구나. 즉 정리하면 고려가요는 유행했던, 입에서 입으로 유행했던 갈래구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복도 다니면서 영상 본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영상 속 내용을 물어보면 되거든요. 과연 월요일날 누가 그 첫 타깃이 될지 영상 미리미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연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하나 나오죠. 어디요? 대동강. 대동강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니까 앞부분 패스, 여음구 패스 갑니다. 대동강 넓은디 몰라셔. 우리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12연에 보면요.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런 뜻입니다. 앞부분 우리 반복되는 거 생략하고요. 배 내어 놓았다 샤공아.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사공 너 지금 배 내어 놓은 거야? 이 뜻이에요. 갑자기 우리 생뚱맞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요? 사공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공 조금 불쌍하거든요. 왜 불쌍한지는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대동강이 너무 넓은데 사공이 배를 내어놨대요. 그럼 누군가 이 배를 타고 떠나갈 수 있겠죠. 대동강을 건너면 이 시적화자와 이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동강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대동강을 누군가가 배를 타고 떠나는 걸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야, 대동강 이렇게 넓은데 너 사공 지금 배 꺼내놓으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즉, 이 시적화자는 대동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나 봐요. 당신이. 그럼 이 대동강이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시적화자가 두려워하는 이별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이별의 공간을 누가 건너려고 해요? 당신이요. 근데 배가 없다면 당신이 어떻게 건너겠어요? 근데 마침 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원망스러워? 사공, 너 때문에 지금 님이 떠날 위기에 처했잖아. 사공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제3자인 사공에게 불똥이 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공은요, 원망의 대상. 왜? 배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나와 당신의 이별을 유발시킨다고 지금 탓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쌍한 사공. 뒤에는 더 불쌍해져요. 그럼 내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가여운 사공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자, 11년인데요. 앞부분 패스. 우리 후렴구도 패스요. 내 가실 넘난디 몰라셔. 이때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앞에서 사공한테 말하고 있었죠? 사공을 뜻하는 거야. 뜻하는 것입니다. 야, 사공아, 네 가시가 가시? 무슨 뜻일까요? 각시, 즉 아내를 뜻하는 표현이고요. 와이프를 뜻하는 겁니다. 야, 사공, 지금 네 아내가 럼난디 몰라셔.
럼난디는 여러분이 알 수 없을 거예요. 교과서 123쪽에 뜻풀이 나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음란한지 몰라서. 두 번째, 강을 넘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보통 서경별곡을 우리 이해할 때에는요, 첫 번째 뜻으로 해석합니다. 야, 사공, 네 아내가 음란한지 몰라서. 갑자기 왜 사공의 아내를? 지금 나는요, 당신이 떠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당신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 대신 누굴 원망해요? 배가 없었으면 당신이 떠날 수 없을 텐데 배를 내어놨잖아요. 누가? 사공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3자인 사공한테 엄청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사공, 네 아내가 너 없으면 바람 필지도 모르는데 이어서 갑니다. 멸배에 연준다 사공아. 가는 배에 연준다 사람이나 짐을 태운다란 뜻입니다. 야, 네 아내가 너 지금 일 나가면 바람 필지도 몰라. 근데 네가 가는 배에 손님이나 태우고 있어, 사공? 이 뜻이에요. 불쌍하죠? 괜히 지금 자기 역할을 할 뿐인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가는 배에 우리 님을 태웠냐, 사공아?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시적화자 굉장히 막 어떤 느낌이 느껴져요? 발을 동동 구르는 느낌 들죠? 왜? 님이 대동강을 건너면 헤어지게 될 테니까요. 뒷부분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이어서 갑니다.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자, 이미 대동강을 건너면,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면 고질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어적기 되어 있거든요. 끊어적기 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 이런 건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자, 우리 님이 대동강을 건너면 고질? 지금의 무슨 단어일까요? 네, 이거 꽃을. 자, 우리 님이 대동강을 건너면 꽃을 이 뜻입니다. 자, 배 타들면 아재가 패스. 배 타들면 겉꼬리다 나나.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여음구. 자, 우리 님이 대동강으로 건너가면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우리 님이 배 타고 가면 꽃을 꺾을 거야. 이 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님 배 타고 가면 안 돼. 왜? 나랑 헤어지고 가면 다른 여자 만날까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꽃은 뭘 비유한 걸까요? 네, 다른 여인. 우리 보통 여인을 꽃에 비유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면 새로운 여자 만날 거야. 그럼 안 돼. 이 내용이에요. 이 시적화자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사랑에서 용기가 있죠. 근데 이게 과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꺼냈어, 사공아. 네 와이프가 너 없으면 바람 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님을 태우면 어떡해? 우리 님이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면 새로운 여인을 분명 만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적화자 적극적인 여인이다라는 거. 여인인 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앞부분에 질삼배라는 표현이 있었죠? 주로 여성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자, 그럼 연결해가지고 작품의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묶어서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 떠나는 님에 대한, 지금 님 떠나면 안 돼. 떠나는 님에 대한 불안감.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미 건너편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새로운 여인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시적화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자, 떠나는 님에 대한 불안감과 사공에 대한 너 때문이야. 너가 배를 꺼냈기 때문이야. 뭐 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작품 좀 귀엽지 않아요? 물론 더 과해지지 않는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인천도 버리고 갈 수 있고요. 난 교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갈 수 있어. 선생님이 빗대자면요. 우리가 지금은 사랑이 좀 겉으로 봤을 땐 깨져 보여도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믿음은 끊어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가려고 그래, 님이. 그럼 선생님 누굴 원망해? 님을 태워주는 버스기사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택시기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님이 떠나버리면 새로운 여자 만날까 봐요. 그런 작품입니다. 내용 이해됐다면 내용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경별곡 내용 정리해 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이런 요점 정리를 알려주는 게 좀 걱정스럽다고 했잖아요. 왜? 외울까 봐. 근데 오늘 선생님에게 첫 질문하러 왔던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데 우리 예쁜 지우가요. 그래도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우는 이걸 외운 게 아니라 선생님 질문해봤더니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2, 제3의 지우들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자, 지금 했던 서경별곡 우리 처음 배웠을 겁니다. 갈래가 뭐였냐면요. 고려가요.
선생님 이건 시라고 보면 안 되나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고려가요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시대에, 고려시대에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유행했던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체록됐다, 글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의 성격, 어떤 성격이 있냐면 서정적, 당연하죠. 님에 대한 사랑, 불안감, 그다음 사공에 대한 원망 전부 정서를 다루고 있잖아요. 서정적이고요. 비유적입니다. 뭘 비유했어요? 구술도 있었고요. 우리의 사랑을 구슬과 끈에도 빗댔고요. 다양한 비유적 표현 사용했고요. 애상적이라는 말 조금 낯섭니다. 이 애자는요, 사랑 애자가 아니고 슬프다란 뜻이거든요. 님과 헤어지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슬픔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매우 애상적이다. 헤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자, 소재. 임과의 이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근데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또 제3자인 사공을 원망하면서까지 님에 대한 사랑과 이별에 대한 불안함을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제, 이별의 정한. 여러분, 정한이라는 표현 우리 시 작품 배우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정서와 한,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별의 감정이라고 해석해서 하셔도 됩니다. 특징 조금 잘 보셔야겠죠. 선생님 별표 치라는 말 별로 안 하지만 별표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몇 음보? 하나, 둘, 셋.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자, 몇 음보이다? 3음보의 율격. 우리 이거 전통적인 율격이고요. 물론 4음보를 가지는 시조도 있어요. 근데 이 3음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아리랑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음구도 있고요. 여음구 기억나는 거? 자, 대답해 볼까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인공반에 성재가 대답해 볼까요? 성재 이제 피식하고 대답 안 할 것 같지만 속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여음구와 함께 계속 반복되는 어떤 구절이 있다? 후렴구가 있다. 자, 얘네들은 작품의 주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공통적인 역할모, 흥을 돋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상 전개에 따라, 이런 말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내용의 흐름에 따라 슬픔도 느꼈다가 사랑도 강조했다가 원망도 느꼈다가 지금 시적 화자에 무엇이 드러나요? 변화하고 있죠. 뭐가요? 네, 정서 또는 심리 변화가 참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독서 발표할 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발표했던 친구들이 참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착착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서 변화가 잘 드러나고요. 매우 적극적인 시적 화자였고요. 자, 또 무엇을 통해서 임과의 사랑을 맹세하는 화자의 진솔한 정서가 잘 드러났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서르법. 어디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서르법. 우리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서도 나왔었죠. 어떤 부분? 춥게 하리 부분이 있었던 거 연결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시어를 통해서? 네, 상징적인, 예를 들면 이별의 공간을 상징했던 대동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계수단을 상징했던 질산배도 있었고요. 새로운 여인을 의미했던 네, 우리 꽃도 있었죠. 자, 상징이라는 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표현 방법의 공통적인 목표는 무엇이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이다. 자, 또 있습니다. 5년과 8년에 고려가요, 우리 유행했던 5년과 8년이 어디냐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천년을 외따로 산들 우리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 또 다른 작품 어디에 나왔었다? 정석가에도 있었다. 근데 이것만 외우시면 의미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다? 고려가요가 구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것만 외우는 건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 자, 정리하신 다음에는요, 눈으로 쭉쭉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께 선물하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자,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가끔 라이벌을 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벌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모두 너무 좋겠지만 그 라이벌이 만약에 나보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난 그 다음에 누구를 목표를 잡을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설정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라이벌, 진정하게 자기가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과거의 자신이다. 선생님이 아침마다 선생님 반에 도윤이가 교무실에 자주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윤이 얘기하면 또 싫어요 이러겠지만 도윤이는 기본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늘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조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모든 과 모든 반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 좀 이해한 것 같아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나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건 이제 운명이야. 난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욕심도 생길 거고요. 속상함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속상함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보고 조금 더 성장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영상까지 열심히 시청해준 친구들 고맙고요. 4번째 영상은 뒤에 학습활동이겠죠? 자, 다른 지우처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답 받아 적는 건 의미 없어요. 지우는 먼저 풀어놓고 선생님 답이랑 비교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